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동 홈즈입니다. 지난 3월에 부동산 호황기 때 교통혁명이라고 불리면서 집값 띄우기의 선봉장이 됐었던 GTX 수서 동탄 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수가 기대보다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 A 노선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인근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서 동탄 노선은 태생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기존에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 노선이 있고, 두 번째는 GTX가 수서 SRT 노선하고 철로를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차 간격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동탄 시내 인근에서 동탄역까지 어떤 연계 교통편, 시내버스 같은 연계 교통편이 많이 부족하고, 네 번째는 종착역인 수서역이 물론 강남권이긴 합니다. 강남권이긴 한데 뭐 테헤란로나 이런 데처럼 강남에 메인 업무지구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서역에서 내려서 3호선이나 분당선 같은 경우로 또 환승을 해야 됩니다. 6월에 중간에 구성역이 추가로 개통이 돼서 뭐 주변에 수지, 죽전, 뭐 동백, 구성지역 분들이 이용을 하게 돼서 이용률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삼성역이 개통되지 않는 한 태생적으로 이용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탄의 경우고 12월에 개통되는 파주하고 일산 노선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교통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파주 일산은 동탄하고 다르게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동탄은 SRT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강남하고 접근성이 있었지만, 파주나 일산 같은 경우는 3호선 경의중앙선, 뭐 광역버스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편이 드물고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GTX가 개통이 되면 통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탄 노선이랑 다르게 GTX 전용 노선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동탄 뭐 절반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은 삼성까지는 못 가고 서울역에서 끝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서울역도 뭐 그 자체로 주변에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고 명동이나 종로, 을지로, 광화문 같은 지역하고 이동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역은 뭐 다 아시다시피 5개 노선이 지나가는 퀀터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수서랑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연계교통이나 이런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동탄 노선은 동탄 시내에서 동탄역까지 가는 연계교통편이 부족하지만, 파주 운정역이나 킨텍스역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일산에는 동탄에는 없는 대곡역이 있습니다. 대곡역은 현재도 경의중앙선, 3호선, 서해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GTX가 개통되는 12월에 맞춰서 기존의 교외선도 재개통이 되면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퀀터플 역세권입니다. 거기다가 또 같은 퀀터플 역세권인 김포공항역하고 두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계 교통편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대곡역 다음 역인 연신내역도 현재 3호선하고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GTX까지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삼성역까지 개통이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하고 편의성이 반감이 되긴 하지만, 이제 일산, 파주 이쪽 지역 분들은 GTX가 단순히 집값 띄우기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양, 파주, 김포 같은 경기 서북부권 아파트는 신도시로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지만 서울하고 연계하는 교통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비해서 저평가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GTX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직장이 서울역 인근이나 뭐 명동, 종로, 광화문 같은 강북 지역에 위치하신 분들은 GTX역 주변으로 뭐 전월세나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